안녕하십니까. 왕창 돈 뿌리는 선거가 돼버린 4.15 총선. 정부가 주는 돈은 정정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서 투표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번 4.15 총선은 노골적으로 돈 풀어 표사기의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명분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돈을 풀게 되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1,400만 가구쯤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은 9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돈은 2차 추경과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결정했다며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미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논리가 아닌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입장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백신 개발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4.15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표를 의식해 선심성 대책을 꺼내 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해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17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또다시 14조 원 이상을 더 풀자고 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이 다가오자 돈 풀기에 가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예산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은
부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서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존하자는 전날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 재정명령권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도 세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앞장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117만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시 차원에서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초, 광역단체, 중앙정부가 3중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심히 의심스러운 정치적인 대책이라고 우려합니다. 그 이유는 현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크게 줄었다. 돈을 풀어도 못 쓰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턱대고 돈을 푸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난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푼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도 살릴 수 있는 선별적 소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선거와 결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을 받는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아느냐 하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4.15 총선은 우리가 친북, 친중, 반미의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킬 것이냐를 바로 내가 결정짓는다는 사명감으로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정정당당하게 떳떳이 받으십시오. 돈은 받되 돈을 받았다고 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어리석은 국민은 없을 겁니다. 설마 개값에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왕창 돈 뿌리는 선거가 돼버린 4.15 총선, 돈은 정정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서 꼭 애국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